1번부터 풀어보죠. 적당한 단어를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예.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조동사를 적절하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조동사와 관련된 문제니까요. 1번부터 해볼까요? Mentioned the rumor. 밑줄은 블랭크라고 읽으세요. 빈칸이니까요. 네. Blank because I simply can't believe it. 간단히 말하면 rumor는 틀리 틀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읽어보. 나는 예. 네, 나는 간단히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예. 뒤에 있는 표현과 연관해서 어떤 조동사가 좋을까요? Can be both. can be false요. 잘못될 수 있다. 거짓일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그러면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머스트가 낫지 않나요? 좀 더 강하게. 그 루머는 예, 잘못된 게 틀림없다. 잘못된 게 틀림없다. 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머스트가 낫겠죠. 네. can은 틀릴 수 있고 안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네.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좀 앞뒤가 좀 맞질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이요. It might have rained during the night, but the road is flat. 밤 동안엔 길이 젖었기 때문에 네. 밤 동안에 비가 왔었으면 틀림없다. 그렇죠. It must. 이제 must 써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요. He blank had said so, or he knew nothing about it.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 그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말했었을 것이다. 뭐가 봐야 될까요, 그럼? May have said so. 아니에요. can 낫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have said는 실제 말한 게 과거가 되겠죠? can not은 impossible 되니까요. 이해 안 되십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메이가 온다고 해서 100%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그렇게 된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여기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문장만 봐가지고는. 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말한 건 이제 만약에 안다면 그렇게 말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메이가 올 수 없다는 건 아닌데요. 캔낫이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4번이요. We didn't blank to wait for bus came almost at once.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
뭐가 와야 될까요? 버, 버스, 뒤에부터 좀 해석해 볼까요? 지금 예, 버스, 즉시, 거의 즉시 왔다는 얘기죠. 거의 즉시. 예, need to wait. 기다릴 필요가, 길게 기다릴 필요가 없을까? 예. 그러면 need가 올 수도 있고요. have가 올 수도 있어요. don't have to도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도 뭐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이때는. 5번이요. Need like to careful 뭐가 하는. 이거는 찾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해석이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인 문제이거든요. 이건. 해보시죠. 오늘 경장을 지나치고 염려할 수 없다. 대개는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캔나토.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근데 단순히 그렇게 외우면 실제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런 문장을 접했을 때 그게 기억이 나냐 이거죠. 안 나거든요. 왜 안 나요? 왜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교육이 참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만 하니까. 부정의 초점이라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어제 공원에서 매일을 만나지는 않았다. 예, 이제 낫이 있잖아요. 이 낫이 대개는 이렇게 낫을 제외하면 어떤 문장이 남죠? He met Mary in the park yesterday. 이 중에서 그 어느 하나만 부정해도 이 문장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아니라 여기 he라고 하지 않고 탐이라고 고쳐볼게요. 탐이 어제 메리를 공원에서 어제 만나지 않았다라는 문장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긍정문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은 틀리던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탐이 만나야 돼요. 탐이 메리를 만나야 돼요. 공원에서 어제.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은 탐을 A라 보고 맷을 B로 보고요. 메리를 C로 보고 하면은 A and B and C and D and E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참여야 이 문장이 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not A or not B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죠. 그러면 not A만 참이어도 이 문장은 참이 되는 거예요. A만 참이 아니어도. 이해되세요? B만, 그러니까 A나 B나 C나 D나 이 어느 하나만 참이 아니어도 문장 전체가 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게 되면은 부정에 초점이라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를 들어서 탐이 메리를 어제 공원에서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탐이 아니라 잭이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문장은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메리를 만난 게 아니라 제인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거짓이 돼버려요. 공원에서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왔어. 이거 하나만 사실과 어긋나도 이 문장은 거짓이 돼버린다는 이 문장 전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정이 초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정어가 있으면 초점이 맺히는 것만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이 문장 할 때 탐을 좀 강하게 읽잖아요. 그러면 어제 누군가가 메리를 공원에서 어제 만났는데 그건 탐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메리를 좀 강하게 읽잖아요. 그러면 탐이 공원에서 어제 누군가를 만났어. 근데 그게 메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인터파크도 되고요. 공원에서가 아니라 커피숍에서 만났다든가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만났다.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표현은 해석 가능성이 여러 가지는 아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정이 초점이 맺힐 때는 그 초점만 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나요? 강조, 그죠? 초점이라는 게 강조. 그죠? 부정이 어디에 맺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탐에게 맺히면은 그 메리를 공원에서 어제 만난 거는 이건 부정의 대상이 아니고요. 만난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잭이 만났다고 해봐요, 어제 메리를 공원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Meet Mary in the park 했을 때는 부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만 부정의 대상이 된다? 탐만 부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초점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영문법 전문 서적을 보면은 이거 부정의 초점이라고 불러요. 그 초점이 어디에 맺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말을 할 때는 좀 강하게 강세를 둬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좀 더 분명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말할 때 확실히 초점이 보이는 거고 글에서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문맥상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런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없을까?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 않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He did not meet twice. 그는 그녀를 두 번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 이때 부정의 초점은 어디에 맺힐까요? twice. 예,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만 부정하게 돼요. 만나긴 만났는데 두 번이 아니라 뭐 세 번 만났거나 한 번 만났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수량 표현이 이렇게 부정의 문장 안에 수량 표현이라면은 부정이 어디에 맺혀요? 그 수나 양에 맺힌다는 얘기예요. 요거 해석해 보시죠. He is certainly a doctor. 네. 의사인 것이 확실하다. 예, 이 certainly는 문장 전체 부사라고 했죠. 네. 또 합법부사라고 불러요.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하자기 때문에 합법부사라도 부르고 문장 전체 부사인데 실제로는 부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로는 문장 전체를 주어로 하는 서술어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두 가지를 결합하면 돼요. 여기서 수량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지나치다. 이게 수는 아니지만 양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cannot하고 to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지나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일단은 여기서 이 to가 문장 전체 부사예요, 사실은. 이게 부사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그 careful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cannot to를 꾸며주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옮겨볼게요. 밑에까지 해석해 보실까요? It cannot be excessive that we are careful about our language. 예, 여기서도 그거 똑같아요. 문장 전체 부사일 때는 문장 전체 부사를 뺀 나머지를 다 대절로 써주고 형용사로 이디트 파트 이렇게 해줬죠. 네.
cannot to를 뺀 거예요. cannot to만 if 사이로 나머지를 그대로 써준 거예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지나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이거 지나치게라는 뜻이잖아요, to가. 근데 지나치게라는 이 to라는 건 형용사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excessive, 지나치냐는 형용사로 바꿔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의 초점이라는 거 하고요. 부정의 초점. 수량 표현이라면 그 수량에 부정이 맺힌다. 그러니까 cannot이 부정해주는 거는 to다 이런 얘기. 문장 전체 부사. 용법을 두 가지를 결합하면은 깔끔하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해보자. We cannot be too careful in the choice of books to read. 우리는 읽을 책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는 것이 지나칠 수가 없다.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It cannot be excessive that you are careful in the choice of books to read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cannot to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다는 건 다 돼요. 이거 해볼까요? 두 번째 문장. I cannot thank you enough. 예. 이것도 enough도 충분한 해가지고 지나치냐는 의미로 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것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It is cannot be enough that I thank you. 내가 당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cannot to만 되는 게 아니라 지나치냐는 의미로 가진 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해볼까요? We cannot overpraise him. over도 지나치기란 뜻이에요. 동사 앞에 붙으면 접두어로. 네. 이것도 어떻게 돼요? It is cannot be excessive that we praise him. 우리가 그를 칭찬하는 것은 지나칠 수가 없다. 그 다음 거 해보죠. It is impossible to overestimate its importance. 예. 그래서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impossible이 부정어 있잖아요. 이게 오버를 꾸며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나칠 수 없다. 그것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지나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 거 하나만 해보죠. There cannot be said to open. cannot to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cannot to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문장이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이상하니까 옛날 cannot to 배웠던 이 분석 용법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도 부정하는 건 뭐예요? cannot이 부정하는 거는 to예요. 그것이 그렇게 자주 말해야 되는 건 지나칠 수 없다니까 그렇게 자주 말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얘기. 질문 있으십니까? 이거 하는 거 좀 더 해보죠. 해보죠. The only thing in the world which one can never receive or give too much is love. 세상에서 유일한 것? 네,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죠. 사람이 받을 수 이거 5원은 뭐만 연결줄까요? receive와 give니까 too much가 공동으로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can이 뭘 부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can, never가 뭘 부정해 줘요? to를 부정해 주죠. 그러니까 이걸 다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많은 것을 주거나 받는 것이 지나칠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can never하고 to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can never to. 그러면
많이 주거나 받는 세상에서 유일한 것 중에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거 해볼까요? The first clause spring cannot arrive too soon. 봄의 첫 번째 꽃이 너무나 일찍 올 수 없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에 들어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cannot가 보이네요. cannot만 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봄의 첫 꽃이 일찍 도착하는 것은 지나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게 나아요. 그래 응용도 되고 이유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책 저 못 봤어요.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꽤 그럴듯해요. 다른 선배님들도 아마 저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만 뭐 영어를 연구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뭐 책으로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제가 접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6번 해볼까요? He blank to have reached Seoul by now. 넌 지금쯤 서울에 도착했을 수도 있다. 뭐가 와야 될까요? 생각나는데 말씀하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리면 누가 팹니까? 또 틀려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뭐가 와야 될까요? 기존의 조동사들 캔이라든가 이런 건 올 수가 없죠. 네, 리드 정도? 근데 리드가 오면 리드는 이상하죠. 오투투가 있죠. 아, 예.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좀 서울에 도착. 했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유감이다. should have하고 똑같아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유감입니다. 7번이요. Let's face up to our responsibilities. 해석 문제 해볼까요? 우리의 책임에 맞아. 예, 그 책임질 일을 당당히 맞서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요? should요? 그렇지 않니? 근데 이게 그 뭐야 간접유문 이거 간접유문이라고 하나 이거를? 네, 간접유문이라고 하죠. 간접유문인데 이거 명령문일 때 좀 틀려요. 이게 명령문이죠. 권유적인 명령이죠. 어쨌든 주어가 없잖아요. 그 부드러운 명령이죠. 뭐뭐 하자. 하자도 명령이에요. 명령문에는 주어 표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랩스도 일종의 명령문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그 랩스로 시작하면은 부가의문을 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문법에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화자의 의지 기억나세요?
하자이지, 청자이지. 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 하자이지나 청자이지. 청자이지라고 했죠. 근데 명령문은, 여기는 명령문은 없네요. 그죠? 평소일 때는 화자의지가 더 중요하고, 의문을 때는 청자의지가 더 중요한데요. 명령문일 때는 화자가 더 중요할까요? 청자가 더 중요할까요?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1인칭은 뭘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쉘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쉘이 되는 거예요. 하지 않을래? 할래?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시다. 같이 하자. 너도 할 생각 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청자의 의사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이요. This winter hasn't been so cold. 뭐가 와야 될까요? 이즈니? 아니죠. 제일조동사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제일동사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해지 시대죠. 해지. 제일동사가 여기 요거죠. 해지. 예. 제일동사 뒤에 나 쓴다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제일동사가 알 수 있고요. 제일조동사에다가 대명사 쓴다고 그랬잖아요. 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날씨가 춥지 않니? 그렇지?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첨언할 일은 요것도 간접의문이고 이것도 간접의문이잖아요. 예. 우리가 익혀왔던 간접의문은 능동문이나 부정문에 해당할 때만 그걸 쓰는 거예요. 평서문 중에서도 능동문, 긍정문, 평서문의 부정문 이럴 때 우리가 써야 될 문법을 부가의문으로 배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령문의 경우에 또 틀려요. 문법이. 아시겠어요? 네. 여기 해보죠. 여기는 뭘 써야 될까요? 이것도 명령문이죠. 한잔 하실래요? 차 한잔 하실래요? 이런 얘기죠. 뭘 써야 될까요? 아니에요. 청자 의지할 때 위리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자 의지나 화자 의지는 다 뭐다? 쉘이다라고 일단 외워두시고요. 근데 그 화자하고 그 문장의 주어가 일치할 경우는 주어 의지를 그냥 윌록에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자가 중요하죠. 청자가 유 아니에요? 근데 유하고 일치하니까 윌이 되는 거예요. 10번이요. 그냥 대여가 되겠죠.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따위로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요. This meant to be the best restaurant in town. Ought to be better. 오투비는 좀 이상한데요. 오투비는 뭐예요? 이 읍내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인 것 같다. 물론 그런 뜻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유스투비가 좋아요. 유스투비. 과거에 읍내에서 가장 최고의 레스토랑이었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답이다 아니다라고 하기 이전에요. 이거 뭐 오투 하면 틀린 거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특히 주관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근데 유스투가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조동사를
다 고려해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운은 여기서 오늘날 뭐 마을 이런 뜻인데요. 인타운 하게 되면 마을 중에서 좀 번화한 그 마을이에요. 그래서 읍소재지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2번이요? You plan as you expect the river flow of road as expect to move in. 메이웨젤이 뭐만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메이보다는요. 네. 그러면은 강이 거꾸로 흘러가는 거 실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메이보다는 마잇이 더 자연스럽죠. 사실될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과거형을 써주는 거죠. 메이를 써주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뉘앙스예요. 마잇을 쓰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뉘앙스고요. 그러니까 메이나 마잇이나 다 가능하지만 글의 내용상 마잇이 더 적당하다는 겁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강이 거꾸로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예. 13번이요? It was your grandson. You planned everything. You must have seen. 예, must have seen이죠. 근데 must have seen 좀 이상해요. 그것은 대단한 광경이었다는 얘기죠. 너는 그것을 봤음에 틀림없다. 이래야 될까요? 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should have 해야죠. 봤었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죠. 그 가정법의 의미인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건. 14번이요? Little blank dream that I left my home never to return. 뭐가 와야 될까요? 빨리 모르겠네요. 여기는 did가 와야 돼요. did요? 예. 일단은 해석 문제 보세요. 내가 내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꿈은? 못한다는 거는 꿈꿔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대뒤가 목적어잖아요. 내가 내 집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꿈꿔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여기 did가 와야 될까요? 부정어가 앞으로 나와서 그래요. 이틀 부정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원래 어순대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어순을 일단은 떠올릴 줄 알아야 되죠. I. 그 다음에 부정어가 리틀이 부정어예요. 부정어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제1조동사 뒤에 붙여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부정어가 not일 경우에는 예, did not dream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부정어가 not이 아닌 경우에는 제1조동사를 쓰지 않아요. 부정어도 not인 경우에만 제1조동사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리틀은 원래는 부정어가 아니었거든요. 리틀은 수량이 적은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것이 부정어로 나중에 변화한 거죠. 원래 부정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원래 부정어가 아닌 것이 부정어로 쓰이게 되면은 자 일단 여기 I dream that 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제일 조동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주하고 동사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조동사는 그 부정한 제일 동사 앞이라니까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머릿속으로. 그 앞이니까 어디예요? 여기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드림이 본동사잖아요. 네. 그 조동사가 제일 조동사가 있어야 될 자리면 어디겠어요? I하고 드림 사이잖아요. 여기에 있다고 일단 없지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근데 부정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일 조동사 뒤에 넣는다고 그랬죠. 예. 이거 어디에 위치해야겠어요? 요 사이에 위치해야죠. 예. 그래서 I read를 dream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디드는 그냥 없지만. 네, 없지만 있다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라고요. 예. 왜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해야 암기할 게 줄어들거든요. 예. 드림드 이렇게 되는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요. 네.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요. 일반 동사 앞에다가 리틀을 놔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런 문장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부정어가 앞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하고 제일동사를 바꿔줘야 돼요. 제일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뭘 써줘야 돼요? 둘을 써줘야 되는데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디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의문문하고 부정문은 같은 문법 패턴을 보여요. 영어에서. 네. 근데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앞으로 나가야 되죠. 네. 하지만 부정어 리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자리에 있어도 되고 뛰쳐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있으면 그냥 평소명어선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뛰쳐나가면 의문사처럼 뛰쳐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의문사처럼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주어하고 제일 동사 위치를 맞바꿔주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I proposed a motion that the chairman blank midnight. 그 의장이 해야 한다는 동의안을 제기했다는 얘기죠. 동의라는 것이 저도 동의라고 해가지고 너하고 뜻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동의가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찾아볼게요. 동의하면 이제 뜻을 같이 한다는 같을 동자에다 이걸 쓰고요. 동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움직일 동자에다가 인원할 위자. 안건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안건을 제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션이 움직인다는 뜻이 있죠. 제한이라는 뜻이에요. 안건을 제한했다 이런 얘기. 이때는 안건을 제한한 그 순간에 대띠하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미션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하나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프로포즈가 제한하는 동사잖아요. 그리고 종속절에 이제 그 조동사를 하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뭐 제한, 기대 뭐 동사에 쓴다고 하는데, 뭐가 원칙적으로는 뭐 조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 should를 써요. 일단 여기에 조동사가 하나 와야 된다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should가 와야 된다는 것보다는.
왜냐면 제안했다니까 제안했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종속절에 조동사가 와야 될 때는 제한동사 같은 경우 온 경우에 should를 되게 쓴다. should,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16번이요. Who could come in at the very moment we were talking? 여기도 should 써줘야 되고요. 해석만 제대로 해보시죠. 뭐. 베리가 어떤 베리가 분사가 뭔가요 여기서? 여기서는 위치상 형용사. 네, 맨이 명사니까 형용사죠. 베리가 형용사일 때는 바로 그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예. 우리가 We are talking of가 맨을 꾸며줘야 되겠죠. 전치사 다음에 이게 명사 자리에 명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후가 스네트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남성. 그 다음에 여기서 벗은 품사 뭘까요? 전치사. 전치사죠. 벗은 되게 등위접사잖아요. 예. 그래서 등위접사라고 가정을 하고 좌우 대당 연결 찾아보는데 연결할 게 없어요. 이게 명사인데 왼쪽에 명사라 해봤자 후밖에 없거든요. 의문 대명사도 명사는 명사잖아요. 의문 대명사는 대명사고 대명사는 명사예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대답에 연결하려면은 바로 직전까지 다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대단하게 이렇게 의미상으로 연결되면 버스를 등위접사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등위접사가 아니라는 거 그거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버스에 다른 분사가 뭐뭐 있었지? 부사일 때는 only 뜻이 있었고 전치사일 때는 뭐뭐를 제외하고 그런 뜻이 있었지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맥상 보니까 except가 제일 낫겠네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바로 그 남자를 제외하고 누가 들어왔겠니 이런 얘기. 바로 그 사람이 들어와서 놀랐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should가 이렇게 의문문에 쓰이게 되면은 기대에 어긋나는 거예요. 놀라움이에요. 네, 그 다음에 볼까요? Blank his soul rest in peace. 그 영혼이 편안하게 시기를 뭐 이런 뜻이죠. 여기에 느낌표가 왜 왔을까요? 기원문이죠. 기원의 조동사가 뭐가 있었죠? 메이가 그래서 메이가 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기원문에서도 제일조동사하고 주어를 맞바꿔줘요. 거의 대부분. 의문문에서도 주어하고 제일조동사 맞바꿔줬죠? 네. 기원문도 마찬가지. 18번.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 네, 사실일까? 이런 얘기죠. 이트가 가리키는 건 대트해야죠. 가주어 진주예요. 이번은 뭐가 와야 될까요? can이 오면 되겠어요. 사실일 수 있을까? 가능성을 나타내요. 그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얘기예요. 의문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요. It is high time that the boy blankly sent to school.
하이타임이라는 건 적기란 뜻이거든요. 적기. 가장 알맞은 시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년이 스쿨 앞에 관사가 없죠. 그래서 이건 추상명사예요. 학교라는 건물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보내야 될 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종속절이죠. 그러니까 적기라고 했을 때 이거 현재인데요. 그러면 데띠아가 실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그래서 조동사를 하나 써줘야 되는데 종속절에 오게 되면 되게 슈드라는 걸 써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 프로포즈니 뭐 익스펙트니 이런 거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Who are you that you like to speak like this? 당신은 이처럼 이야기하다니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런 얘기죠. 뭐가 될까요? 뭐 대어가 올 수도 있겠어요. 대어. 감히 이렇게 말하다. 틀린 건 아닌데요. 이거는 이성적 판단의 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감정적 판단의 시도. 그게 뭐냐면요. It is necessary that he 그가 그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데띠아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감정적 판단을 나타내요. 이 necessary라는 말이 데띠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이때 정보자의 슈드를 쓰는데요. 이거 감정적 판단의 슈드예요. 또는 뭐 is a pity that he should die. 무슨 뜻일까요? 그가 죽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때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죽다니 안 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는 슈드가 안 와야 되겠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요. 이걸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미래에 대한 판단이고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슈드를 쓰기도 해요. 좀 이상하죠? 상식과 어긋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투부정사에도 이미 그런 거 비슷한 거 다룬 적이 있어요. 잠깐 돌아가 볼게요. 투부정사가 어딨나? 아주 그 논리적인 사고가 아주 치밀한 학생들은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경우냐면 요거 해보자. 아니야. 이거 해볼까요? B번. 들어서 기뻤다는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전법 중에 뭐예요? 감정의 원인이죠. 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투부정사는 미실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이게 미실현입니까? 실현이죠. 근데 그것이 놀라다 해가지고 기뻤다 해가지고
감정의 대상이 되고 있죠. 네. 그럴 때는 투부정사 쓸 수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그 사건인 경우, 그럴 때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뭐 똑똑한 학생 그런 거 물어본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그거 물어본 학생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영어에 대해서 이제 문법을 보고 분석하고 하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투부정사는 미실인데 이거 여기 추가 왔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의문을 푸는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에 답이 따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년간을 생각했죠. 뭐 요거만 계속 생각한 건 아니지만 계속 그 의문의 끈을 놓지 않고 나름대로 설명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강한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그런 사실은 감정으로 이렇게 포장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이런 저의 해석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럴듯한 이론을 내면은 그러면 이해하기는 쉽거든요.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면은 저는 그런 얘기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죽지는 않았어요. 아니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이 근데 너무나 나한테 감정적인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일으켰다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슈드를 쓴다 이런 얘기. 투부정사가 똑같아요, 그 사실, 그죠? 예. It is a pity for him to die 이렇게 해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다니. 물론 for him은 안 되겠네. 이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거기라서 of him 정도 되겠네. 감정을 나타낼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 쓴다고 그랬죠. 이때는 가능해요. 예. 네가 이와 같이 얘기하더니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와 같이 얘기한 게 싸가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열이 바짝 오른 거야. 그런 상태에서 감정을 크게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슈드를 쓰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럴듯하죠? 네. 원래 이론이라는 게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이론을 만들 때 그게 뭐 사실에 입각한 거예요, 그게. 과거에 그것도 유물 몇 가지, 또 뭐 그 역사 기록 몇 가지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와 같이 이야기하다니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제가 뭐 모든 영어 문법에 대해서 이런 뭐 저 나름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21번이요? We are not sure when, but we do know that accidents. 저는 will happen이에요. 일단은 이건 좀 어려우니까 해석하고 왜 will이 왔는지만 설명드릴게요. 해석해 보시면 우리는 언제예요, 그래서 언제 이 뒤에 accidents will happen이 있거든요. 그래서 빼버린 거죠. 언제는인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대때는 알고 있다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건 경향이에요, 경향. 사건은 늘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현재에도, 과거에도 일어났고 미래에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will은 must 다음 가는 확신이 강한 합부조동사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사건도 일어날 거다 이런 예측이 아니라 늘 일어나지 뭐 이런 정도 의미예요.